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년 화요일 3교시 8반 그리고 7교시 7반 수업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수능이 있어서 지금 수업 듣는 반은 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게 됐고요. 지금 수업 듣는 반은 둘 다 화요일이죠. 아마 학교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매우 바쁠 겁니다. 수능을 대비한다고 해서 학교 생들이 수능장도 준비도 해야 되고 감독 준비도 해야 돼서 매우 바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뭐 2년 후라서 먼 미래 같지만은 이 긴장감을 1학년 때도 약간 좀 늦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볼까요? 뭐 교실에서 할 때랑 별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되 오늘 그렇게 많은 진도는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 자, 뭐 복습도 조금 할 겸 지난 시간에 균형 얘기했었죠. 그림도 재미난 거 돌 쌓아놓은 거 봤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봤었고, 균형, 그러니까 선생님 이 그림을 그냥 구경하라고 보여준 건 아니죠. 좀 빗대어서 이런 돌탑에 빗대어서 지구 시스템을 좀 이해해보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이 멋진 선생님 보기엔 아주 멋진데 여기 있는 병 하나하나가 지구의 각 권역을 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들이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정말 간신히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구도 우주에서 뭐 집집마는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의 균형은 와르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할수록 지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지구는 정말 겨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행성이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런 쓰나미가 일어나서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황사죠. 황사 같은 것들이 늘 발생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각 권역에 좀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작은 먼지일수록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더 크다. 어,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무섭지 않아요.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섭죠. 귀신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초미세먼지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 청소할 적에 그냥 대충 뭐 빗자루질 뭐 이렇게 특히 청소하기 쉬운 진공 청소기 이런 걸로 청소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마무리는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위험한 이런 미세먼지 청소를 다 할 수 있다. 는 얘기 했었고 마지막이 오존홀이었죠. 오존홀 얘기를 하지 않은 반이 있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존은 오존은 별명을 선생님이 뭐라고 지었다고 했습니까? 지구의 무엇이다? 먼 그림? 지구의 선크림이라고 했죠. 지구가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타지 않는 것처럼 지구에 오존층이 이렇게 있으면 오존층 아래에 있는 이 선크림 아래에 있는 우리는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보호가 된다. 근데 이제 이 오존층의 천적이 프로안가스나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그런 기체들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2000년도쯤에는 이
그 남극 부근의 상공에 오존의 그 구멍이 이렇게 커졌었죠. 오존홀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그 스프레이 제품 특히 또 에어컨 냉매제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같은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좀 줄여서 지금은 그 2019년이죠. 2019년은 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아마 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한 것이 예전에는 안전보다는 편하게 살고 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편한 것보다는 그 환경,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별로 하지는 않죠. 잘 먹고 잘 살고 더 안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불편하고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보다 좀 안전하게 물건들을 사용하자.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 이 사진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이 그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사진이겠죠. 어,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이제 지진입니다. 지진과 화산입니다. 지진과 화산도 사실은 우리 느낌의 그 아까 그 병이 쌓여져 있는 병탑, 돌탑들을 생각해 보면은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지구에 큰 영향을 주는 균형을 깨뜨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고 나쁜 일은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뿐이죠. 그냥 그런 일. 그리고 그런 일은 늘 있어 왔죠. 지진과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과 화산 때문에 지구의 각 권역이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 균형이 좀, 그, 좀 충격을 받거나 흩어지거나 혹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지금 그냥 그런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지구에 균형을 무너뜨리는, 흔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런 현상으로서의 지진과 화산을 한번 공부해 보자 하는 겁니다. 지진과 화산, 근데 왜 또 지진하고 화산을 같이 묶어서 얘기할까요? 제목을 아주 잘 썼습니다요. 하여튼 이 교과서를 쓰시는 쌤들은 제목을 아주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지구 내부의 힘, 지진과 화산. 눈치껏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난다. 근데 또 왜 지진과 화산을 같이 묶어서 얘기할까? 같은 원인, 지구 내부에 있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세 가지 에너지가 있었죠.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중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진과 화산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화산도 많이 터져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화산도 많이 뻥뻥 터진다. 일본이 대표적이죠. 일본 화산도 많고 지진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화산도 별로 없고 지진도 별로 잘 안 일어나는데 뭐 그래도 좀 일어나긴 일어나는 것 같죠. 화산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 한반도에 백두산이 예전에는 사화산, 죽은 화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화산, 휴화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지진과 화산에 대한 이런 소개는 뭐 선생님 굳이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 한번 봅시다. 2016년에 2017, 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뭐그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라 지각이 이렇게 끊어지고 한 거는 잘 확인을 못했는데 2016년에 있었던 이 지진으로는 땅이 1m 이상 갈라지고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다. 요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요 자동차가 간당간당 걸려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무서운 현상이 생기죠. 2014년에는 칠레도 일본 못지않게
혹은 일본 이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여러모로 선생님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질학적으로도 지진으로부터 이런 큰 지진으로부터 좀 약간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살아서 그런 피해는 없어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규모 8.2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은 좀 유명한 지진이었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섬이 수마트라 섬이 20cm 정도 이동을 했다 그러죠. 이 지진은 워낙에 그 당시 좀 강하고 이걸로 인해서 쓰나미도 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죠. 쓰나미도 심해서 아마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진 것으로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9년 여기 교과서는 2009년이라고 했지만 이게 재작년인가도 한번 다시 분수를 했죠. 남태평양 그 통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섬나라 있는데 여기 그 해저 화산이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부딪혀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화산 폭발이 얼마 전에 그 아주 심하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그 가장 최근에 1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통가 화산이 아주 그 큰 규모로 폭발해서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면 진짜 그 무시무시할 정도로 화산이 분출해서 뭐 섬이 하나 생겼다 그랬나 섬이 하나 없어졌다 그랬나 여튼 그런 뉴스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물론 그 화산 폭발과 함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이거네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였네요. 올해 1월. 올해 1월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어, 아마 한 달 정도 통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하고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위험한 데 사람들이 사나 싶어요, 선생님은. 그냥 좀 지진, 화산 이런 데 없는 데로 나라로 좀 이동을 해서 어, 살면 좋을 텐데. 자, 이거 우리 안전교육 할 적에 많이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일단 머리를 감싸 보호하고 낙하물에서 몸을 피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뭐 위에 뭐 얹어 놓은 것들이 많죠. 혹은 부착되어 있는 것들도 지진이 일어나면 떨어질 수가 많은데 일단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딱 났다, 지진이라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은 어, 학교라면은 책상 밑으로, 집이라면은 집에서도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하여튼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지진 또 집안에 있었을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게 좀 뒤틀리죠. 뒤틀리면서 뭔가가 끊어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스불을 끄는 것은 물론이고 가스 밸브 자체를 이렇게 잠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를 할 적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빨리 도망가려고 엘리베이터를 아유 내 타고 있는 동안은 뭐 괜찮겠지 빨리 내려가야지 싶어서 엘리베이터 타다가는 그 안에서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피해야 된다.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그 건물을 피해서 좀 이렇게 넓은 운동장이나 평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건물에 있는 사람도 건물로부터 떨어진다.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교육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17년입니까 18년입니까 그때 지진이 이틀 2년 연속으로 계속 일어났어서 그때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책상 밑에 숨는 게 먼저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먼저겠습니까 어,
선생님 보기에 뭐 명확하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건 잘 못 봤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지진이 나면 일단 책상 밑에 들어가서 뭐 낙하물로부터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제일 먼저 것 같아요. 지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뭐 교과서에 보면은 길어야 1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겪어본 지진은 길어야 1분이 아니라 길어야 한 10초였던 것 같아요. 길어야 10초. 10초를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번에 경주 지진이나 울산 뭐저 포항 지진이나 할 때도 뭐 10초 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 연속으로 왔을 때도 그래서 일단 나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숨고 그다음에 이게 좀 뭔가 안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여진이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큰 흔들림은 멈췄다 그러면은 건물 밖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지금 그림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는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지진 화산 얘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진이나 화산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어,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뭐 광부 아저씨 몇 분이 그 묻혀 있다가 무사히 구출된 뉴스도 봤는데 지하로 들어가면 지구 내부 온도는 대체로 올라가죠. 지구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열 에너지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얼핏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실 돌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돌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만지는 돌은 에너지가 나와봤자 그냥 공기중으로 다 열이 빠져나가겠지만 땅속에 있는 것은 에너지가 도망갈 데가 없죠. 계속 크게 쌓이면은 그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누적이 되어서 이 에너지가 어, 고체 상태의 멘틀이나 지각을 녹입니다. 녹이면 걔가 이제 마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그마가 그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 마치 압력밥솥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듯이 그런 상태로 있다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이렇게 어, 나오는 현상이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고 이 에너지가 지층에 작용하면 지층이 변형되고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진이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지진과 화산은 그 지구 내부 에너지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지각 내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에너지가 누적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 지진과 화산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느냐? 그 에너지는 일단 분출됐지만 계속 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화산은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그 약한 지각의 어떤 구멍인데 이미 그 약하다는 걸 확인해서 화산이 터졌죠. 그러면은 다음에 마그마가 또 압력이 높아지면 다시 그 구멍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은 주기적으로 계속 분출을 하는 거죠. 백두산이 과거에 한 번만 터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계속 폭발했습니다. 한라산이 한 번만에 생긴 화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섬입니다. 어,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이 한 번 딱 나면은 끝나느냐? 지진이 일어난 곳은 단층이 이렇게 생겨서 지층이 변형되고 끊어진다 그랬죠. 끊어진 데를 단층이라 그러는데 한 번 끊어진 데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면은 크게 또 끊어집니다.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픈데 지진도 생긴데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도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그 지진 포항, 경주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뭐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마그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 등이 쇠설물이 뭡니까? 뭐 먼지, 돌가루, 혹은 그냥 돌덩어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다 합쳐서 쇠설물이라고 하는 이 쇠자가 파쇄한다 할 적의 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작은 돌덩어리, 아주 미세한 돌덩어리 그런 것을 그냥 쇠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결국 이제 이 교과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 나오면서 우리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하고 각 권역 간의 균형을 이런 흔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진이나 화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지만 사실은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일 뿐입니다. 좀 그 과학은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를 않죠. 과학은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그냥 그 대상을 연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의도를 넣어서 이용을 하면 그 기술이 되겠죠. 그 뭐 약간 그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이 훌륭한 과학자를 여러분한테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그 중에 뭐 뉴턴, 아인슈타인 얘기하는데 에디슨 선생님을 한번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보기에 에디슨은 과학자는 아니죠. 기술자하고 그냥 발명가일 뿐이죠. 과학을 이용해서 뭔가를 우리를 이롭게 한 사람. 이롭게 한다는 것은 가치를 넣는 거죠. 가치를 넣어서 사람을 이롭게 편하게 어, 효율적으로 어, 만드는 것이 이제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 균형에 약간 충격을 주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시간이 꽤 지났네요. 선생님 이 온라인 수업 20분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화산이 분출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어떤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하는 요 질문에 답을 이렇게 쓰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숙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만나서 잠시 다시 한번 언급하고 2단 페이지에 나오는 판구조론 수업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